네,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오음의 법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만든, 옛날에 만들었던 자료입니다. 이 VNIR 오음의 법칙이라는 것은 좀 쉬우면서도 상당히 좀 어려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제 어렵냐고 이제 했을 때,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으로 볼 때, 우리가 이제 VNIR이라고 이제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전압과 저항은 많이 생각은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전류도 이제 식으로 구할 수는 있지만, 근데 사실은 이 전류를 좀 우리가 이제 간과하는 데서 좀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게 전류가 작을 때 이제 좀 전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소홀히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오음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제 전압과 전류는 서로 이제 비례관계에 있고, 이제 비례상수로서 이제 그 이제 저항이 들어감으로써 이제 VNIR이라는 식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이 전류를 이제 흘리는 이제 매질의 이제 특성이라고 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VNIR에서 이제 전압이 가해지고, 이제 그 다음에 전류가 이제 흐를 때 이제 파워라는 것이 이제 걸리게 되고,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어떤 전원전압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전원하면은 이제 뭐 좀 공급을 무한대로 좀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보면은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원도 이제 전원 용량에 따라서 일단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1A를 흘려줄 수 있는 전원이 있는 반면에 뭐 10A, 100A를 흘릴 수 있는 전원도 있는 것이죠.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전압이 걸리고 이제 부하가 이제 있어가지고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이제 VNIR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 전압이 걸리고, 물론 로드가 하나면 이제 전압은 이제 VCC와 똑같이 이제 걸릴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저항에 따라서 전류가 이제 흐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제 전원 내부에 이제 속해 있는 이제 소스 임피던스라고 이제 좀 볼 수 있는데, 이제 얘가 이제 전원 저항에 들어있는 이제 이 소스 임피던스가 사실은 이제 얘가 이제 전류량을 이제 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전원이 이제 소스 임피던스가 적으면은 이제 전류를 많이 흘려줄 수 있고, 소스 임피던스가 이제 크면은 전류를 이제 좀 작게 흘려줄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내가 만일에 이게 이제 예를 들어 VCC가 이제 5V짜리 전원이다.
근데 얘가 이제 1A를 이제 흘려줄 수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합시다. 이제 그랬을 때 만일에 이제 여기에 이제 만일에 부하장이 이제 뭐 1옴짜리다 그러면은 그 이제 이게 아마 1옴짜리면은 1옴 이제 이 부하장이 1옴이면은 5V를 걸어주면은 여기 이제 이 5A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이 용량이 1A이기 때문에 5A를 흘려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실제로 1옴으로 이제 걸리면은 이제 이 전압이 드롭이 되는 거죠. 이제 5V가 이제 안 걸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좀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제 만일에 VCC가 10V, 그 다음에 이제 소스 임피던스가 10옴이고, 그 다음에 부하장이 이제 1kΩ일 때, VIR에서 이제 VCC에서 보는 이제 R은 이제 이게 1010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 이제 흘릴 수 있는 전류는 이제 그러니까 요 5V VCC가 흘릴 수 있는 전원은 이제 9.9 이제 mA이고, 그때 이제 VS 그러니까 전원 내부에서 이제 까먹는 게 이제 0.099V이고, 그 다음에 요 출력으로 나가는 전압은 이제 9.99V입니다. 그래서 이제 RS 영향은 거의 없는 거죠. 그런데 요 저항이 1kg가 아니고 이제 뭐 100옴이면은 이제 얘가 이제 0.99V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걸린 전압이 0.99V, 그러니까 9V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9. 이제 09 볼트가 이제 될 것입니다. 근데 만일에 얘가 100옴이 10옴이 된다. 10옴이면은 이제 전체 이제 흐르는 전류는 훨씬 커지고, 그 다음에 얘가 10옴이고 10옴이니까 이제 이 전압은 이 10V는 도르비 돼가지고 얘가 5V밖에 안 걸린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파워를 쓸 때 이제 부하를 이제 자기 용량보다 훨씬 많이 이제 쓰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전원 전압이 이제 내려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이제 요 소스 임피던스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소스 임피던스가 예를 들어 얼마다 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사양에서 이제 소스 임피던스가 이제 이제 뭐 몇 옴이다 이러면은 실제로 이제 우리는 요걸 가지고 얘가 줄 수 있는 이제 전류량이 이 정도 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사양이나 이제 실무에서 이제 어떤 사양을 제시할 때 소수 임피던스가 예를 들어서 3옴입니다 하면은 이제 이제 가해지는 전압에 대해 가지고 어떤 3옴으로 이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개념을 하면은 얘는 실제로 얘가 줄 수 있는 전류량이 뭐 1A 정도밖에 안 되겠구나, 아니면 10A 정도 되겠구나, 아니면 100mA 되겠구나. 특히 이제 소신호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전류량이 이제 작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이제 이제 소스 임피던스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3옴이다. 그럼 내가 이제 전압의 드롭을 최소로 하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실제로 쓰는 어떤 부하는 한 100옴 이상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스 임피던스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1옴이다. 그러면 내가 이제
10V가 가해지고 소스 이제 1Ω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이제 이 뭐 최소한 뭐 9V 이하로는 드롭이 안 되게끔 해야 되겠다 이러면 여기 이제 그 이제 9옴 이하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부하를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전원전압이 이제 드롭이 되는 현상은 이 소스 임피던스로 표현되는 이제 전류량이 이제 으로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하를 너무 적게 쓰면은 전압이 드롭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저항을 이제 소스 임피던스는 정해지는데 내가 저항을 이제 적게 쓰면은 그만큼 이제 VS와 VL의 이제 분압비가 이제 줄어들면서 실제 출력 전압이 줄어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소스 임피던스는 내가 줄 수 있는 최대 전류량이다. 그러니까 임피던스라는 말에 이제 그냥 뭐 저항이 그렇구나라고 이제 좀 생각하면 좀 곤란하고, 그 저항 소스 임피던스라는 어떤 그 사양을 통해서 얘가 내 쪽으로 줄 수 있는 전류가 이 정도 되겠구나라고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회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뭐 아주 이제 적은 전류를 이제 쓸 때 좀 이제 많이 쓰이는 회로인데, 이제 5.6V, 요건 이제 우리가 에미트 플로우라고 하는데 5.6V 제너 다이오드를 베이스 단위에 걸어주면 이제 여기 0.6V 이제 드롭 생기고, 실제로 여기는 이제 5V가 출력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마이컴이나 이런 거 이제 좀 기준 전압을 쓰려고 5V 많이 쓰는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 회로로 우리가 꾸며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여기 우리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저항을 쓰는데, 뭐 얘도 어찌 보면 이제 RS 개념이겠죠. 근데 내가 이제 줄 수 있는 이제 전류량은 얘로 결정이 되는 거죠. 얘가 소스 임피던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보다 이제 얘가 훨씬 작으면 이제 이 전압도 5V가 아니고 이제 점점 떨어져 가지고 적은 전압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이전은 이제 분배 회로인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VCC 뭐 5V나 뭐 이제 보통 뭐 5V 많이 쓰는데 5V 기준 전압 쓰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이게 이제 뭐 밝기 조절하는 어떤 신호다. 뭐 예를 들어서 0에서 뭐 5V가 이제 가변도로 입력된다. 그래서 이 전압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에서 뭐 한 3V 정도 출력이 돼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0에서 5V를 받아 가지고 1에서 3V로 이제 출력을 낸다 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R1, R2, R3를 우리가 이제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구하는 식입니다. 식인데,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장을 이제 입력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VCC 5V 여기 걸어주고, 내가 여기 이제 뭐 0V면은 이제 여기 100옴 했을 때 이제 1.6V가 되고, 이제 5V가 되면은 이제 3.3V, 1.6에서 3.3V로 이제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1V를 맞추려 그러면은 이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0에서 이제 그 0일 때 뭐 약 1V, 5V일 때 뭐 3V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렇게 이제 구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손으로 이제 보기에는 손으로 상당히 이제 계산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실제로는 이제 요 회로하고 요 회로에 키로이프 법칙을 써가지고 이제 두 개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VNIR, VNIR, VNIR 해가지고 이제 그 전압에 대한 이제 키로이프 법칙으로 방정식을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노드점에서 이제 들어오는 전류 나가는 전류 해가지고 합은 이제 0이 이제 0이다라는 걸로 해가지고 방정식을 세우고 그래 세 개 방정식을 그 행렬식으로 풀어가지고 이제 그 각각의 전류를 이제 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당히 좀 복잡하죠. 이제 그러니까 얘를 이제 이 전류와 저항값을 모두 이제 어떤 그 변수로 두고 계산을 하면 이제 이렇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항을 넣으면은 전류가 계산되고 그 다음에 전압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구성을 해가지고 좀 요긴하게 이제 좀 우리가 실무 회로를 하는데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옴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제 우리가 그 이제 뭐 모니터의 밝기를 조정한다든지 할 때 이제 좀 많이 쓰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좀 이제 주의가 필요한 게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어떤 회로 이제 분합으로 저항 분합을 해가지고 회로와 회로를 이제 연결할 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쪽 저항하고 이제 이렇게 붙이면은 서로 이제 병렬효과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전압이 또 드롭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는 분명히 5V로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뭐 1K 해가지고 이거 5V 해주면은 여기 이제 2.5V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 분명히 2.5V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제 회로에다가 딱 연결해 줬는데 연결해 보니까 2.5V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 1V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죠. 이제 그건 당연하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 점에서 볼 때는 이제 얘가 부하가 없을 때는 2.5V 걸리는데 R과 R2가 이제 병렬 저항 값을 해가지고 부하가 되면은 얘하고 병렬 저항 값 해가지고 저항 값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요 R4하고 요 전체 이제 병렬 저항 낮아진 값으로 하다 보면은 훨씬 이제 이제 저항 값이 낮아지니까 이 전압이 2.5V가 아니고 이제 뭐 1V 이하로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요때도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쪽으로 가는 전류가 없다가 이렇게만 전류가 흐르니까 2.5V가 나왔는데 이제 회로를 붙이니까 이쪽으로 빠지는 전류가 이제 생기더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그걸 이제 공급을 해줄 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공급을 못 해주면 이제 여기 이제 드롭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1kg 있는데 이게 만약에 100kg 했다. 얘들이 100kg고 얘들 100kg 했다. 그러면 거의 이제 2.5V가 걸릴 겁니다. 거의 문제 없이. 근데 얘가 100kg가 아니고 만일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100ohm이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1kg하고 이제 100ohm하고 되면은 이게 실제로 이제 병렬장 하면 거의 100ohm밖에 안 걸리니까 실제로 이제 여기 2.5V가 걸리는 게 아니고 뭐 0.25V 정도 뭐 아주 낮은 전압이 걸리겠죠. 이제 그러면 솔직히 이제 당황스럽습니다. 왜 이럴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전류의 이제 어떤 흐름이 원래 이쪽으로만 가던 전류가 이 전류가 이제 나눠져 가지고 이리로도 가지만은 이리로도 빠지는 이제 전류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전압이 낮을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제 오펜프에 보면은 이제 에미트 플로우라는 회로를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연결하고 얘를 이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제 이제 우리가 얘를 전압 폴로라고 하는데, 이렇게 쓰면은 이제 이쪽으로 가는 이제 원래 이제 오펜프에 이제 입력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전류가 거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이제 전압은 이제 그대로 이제 전달되면서 전류는 이제 오펜프의 바이어스에 의해서 전류를 이제 이렇게 공급해 주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서 이제 요쪽 회로에서 이렇게 이제 누설되는 전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여기 있는 2.5V가 그대로 이렇게 이제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전압 폴로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임피던스를 분리한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회로 동작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스 임피던스인지 하여튼 임피던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이게 전류의 어떤 용량과 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건 이제 대표적인 적분 회로인데, 이제 요 적분 회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VNIR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이게 이제 구형파가 들어올 때 이제 이제 되면서 이제 요런 적분 이제 파형이 나올 건데, 이제 저항이 이제 작으면 이제 구형파에 가깝게 이렇게 나오겠지만, 저항이 크면 클수록 이제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저항이 이제 커짐으로써 요런 형태를 보인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요런 걸 우리가 이제 좀 또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피드백을 이제 받을 때 이제 좀 쓸 수 있는 회로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고압 회로를 이제 이쪽은 이제 예를 들어 이쪽은 이제 24V고 성합해가지고 이쪽은 이제 한 1000V다. 그랬을 때 이제 1000V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받기는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 캡으로 분압을 해가지고 이제 반파 정리해가지고 DC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요 신호를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신호를 읽으면은 이제 우리가 요 콘덴서에 이제 이제 분압비를 아니까 여기가 1V면은 여기가 이제 1000V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랬을 때 이제 요런 반파 정류 및 이제 전압의 분압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측의 어떤 트랜스포머 단에도 이제 이 전류를 측정할 때 이제 반파 정류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충전을 함으로써 이제 이 DC 값을 얻어 가지고 여기에 이제 얼마의 전류가 흐르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피드백 받는 회로에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오음의 법칙과는 하고는 좀 관계는 크게 많이는 없지만, 참고로 좀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적분 회로하고 좀 유사하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이제 이런 개념의 이제 회로라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다이오드만 붙이면은 이제 적분 회로가 되는 이제 반파 정류 회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런 회로를 이제 요런 데 응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제 이제 그렇게 되는 걸 좀 이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저항의 어떤 이제 분압이나 값에 따라서 이제 요렇게 될 수도 있고 요렇게 될 수도 있다, 이제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R2의 저항치를 줄일 경우, 이제 R1의 누설이 커져 C1의 충전 시간이 늦어지고 방전 시간이 빨라져 전체 레벨도 약간 낮아지고 이제 리플도 커지는다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R2의 저항치를 늘릴 경우 이제 R1의 이제 누설이 작아져 가지고 그 다음 C1의 충전은 빨라지고 방전 시간 늦어져 전체 레벨도 높아지고 리플도 작아진다, 뭐 이렇게 이제
실제 우리가 회로 상에서 이런 피드백 회로를 구성할 때 이제 이런 내용을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TR을 구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저항값이 사실은 이제 어떤 TR의 이제 어떤 온오프 특성을 이제 결정하는데 상당히 좀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좀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이제 엑셀식으로 해가지고, 물론 이제 피스파이스나 이런 걸로 해도 되지만은, 사실은 이제 피스파이스로 돌리면은, 이제 그때그때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좀 번거롭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간단한 회로는, 아까 이제 이전원 회로도 마찬가지지만, 간단한 회로는 이제 엑셀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좀 즉각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얘가 온오프 하는 특성을 이제 장비로 해가지고 이제 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TR에 이제 저온하고 고온의 이제 이제 성능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온 고온 조건에서 이제 좀 동시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때 요 VF 이제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이제 조건에서 이제 편차를 감안해서 이제 모든 조건을 턴을 시키려고 그러면 이제 이 저항값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제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좀 식으로 세워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요 C를 우리가 이제 이제 FET 게이트라는 이제 게이트와 소스는 이제 캡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캡에 이제 얼마나 빨리 충전해 주냐에 따라서 이제 턴온, 턴오프 특성이 이제 좀 많이 좌우를 합니다. 그때도 이제 이제 R1 값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 충전 특성을 이제 이렇게 변화시킴으로써 이제 턴온, 턴오프, FET의 턴온, 턴오프 스피드를 좀 조정할 수 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좀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에서 이제 여러 가지 드라이버 회로들이 이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항과 이제 임피던스의 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항은 우리가 흔히 이제 그냥 DC 이제 성분일 때 저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임피던스는 이제 AC 개념에서 이제 보통 임피던스라고 많이 좀 부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캡에 대한 임피던스를 이제 2파이 FC 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코일 같은 경우는 이제 XL은 2파이 FL. 요 인덕턴스가 되겠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임피던스를 좀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제 요게 임피던스, 이 콘덴서가 임피던스로 용량에 따라서 임피던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용량에 따라서 아까 이제 XC는 2파이 FC분의 1로 하면은 요 이제 ZC1, ZC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램프 열은 이제 전류를 얘를 일정하게 이제 똑같은 용량을 하면 얘도 일정하겠죠. 그러면은 전류도 이제 이쪽 램프 열은 전류하고 이쪽 램프 열은 전류가 이제 같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각 램프의 전류가 일정하게 유지를
요 용량을 똑같이 함으로써 전류를 일정 이제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액 콘덴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손실 뭐 각이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ohm의 법칙하고는 좀 관계가 그렇게 뭐 많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가 콘덴서 이제로 볼 때, 콘덴서는 이제 원래 이제 자기 용량을 핀 콘덴서 있지만은 그 금속 리드에 포함된 이제 L 성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이제 전액 화학물질로 되어 있는 이제 제왕 성분도 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RLC 이제 직렬로 이제 구성된 요 이제 회로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저기 주파수가 이제 그 고주파가 입력이 되면은 이제 그 XL이나 XC에 따라서 이제 그 이 어떤 이제 부하 특성이 서로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걸 이제 좀 그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어떤 손실각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뭐 전액 콘덴서 이런 걸 쓸 때, 물론 이제 그 콘덴서마다 또 특성은 다릅니다. 이제 그 이런 어떤 이제 탄젠트 세타를 중요시하는 또 콘덴서가 있고, 또 이제 그렇게 크게 이제 중요시 안 하는 또 콘덴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내가 어떤 콘덴서를 이제 쓰냐에 따라서 이제 그 콘덴서를 쓰다 보면 이제 어떤 주파수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사양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손실각을 이제 구하는, 이렇게 구합니다. 뭐 이제 그 다음에 전액 콘덴서 같은 경우는 이제 수명 예측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콘덴서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이제 이런 게 이제 필요한 어떤 콘덴서는 이제 그 사양을 보고 이제 좀 스터디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메이커에서 제공하는 이제 그 사양을 보고 우리 회로에 맞는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이런 손실을 이제 좀 최소화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그 용량이나 사양을 좀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실제 이제 어떤 실무에 적용할 때는 이제 메이커 사양을 보고 이제 그 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길었는데, 예, 이것으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